사실 제가 갚은 빚이 30억 정도 돼요. 저는 그 소원이 알그지가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지하 매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대장을 한 20cm 정도 드러냈는데 암이 걸렸어요 라고 이렇게 확진이 되는 순간에는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망치로 맞은 것 같이 돼요. 무슨 악몽을 꾸고 깬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꿈에서 암에 걸렸는데 깨보고서 막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아무리 다시 아침에 깨도 암 걸린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이 된 상태가 되는 거고, 치료라는 말이 있고 치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료라는 말은 몸의 밸런스를 회복하면 치료잖아요. 근데 치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회복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원래 무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치유거든요. 이건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암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굉장한 고통 그리고 죽음이 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이런 객관적 사실보다 더 고통스럽게 게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얼룩말 되게 바보 같은 장면이 뭐냐면 사자가 오니까 얼룩말들이 막 피하는데 그 중에 약한 놈이 하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자가 사냥이 끝나서 한 얼룩말 한 놈한테 붙어가지고 잔치를 벌이려고 이제 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얼룩말들이 다시 그걸 멀뚱멀뚱 보면서 옆에서 풀 뜯어요. 안 도망가고.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제가 그 사자한테 잡힌 그 얼룩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그랬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나라는 없는 거구나. 그런 인간 사회는 없는 거구나. 이 사회는 다 산 사람을 위한 사회지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사회는 절대 아니구나 라는 그 소외감 있잖아요. 아프다 이거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나만 사자한테 잡혀서 저 얼룩말 무리에게 금세 잊혀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제일 공포스러웠어요. 그런 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무리로부터 격리돼서 나만 사자한테 잡힌 것 같은 그 굉장히 깊은 절망 있잖아요. 인간이 사회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이런 것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런 분들을 치료가 아니라, 치료는 의사가 하시는 거고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치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지게 됐었어요. 저는 사실상 20년이 넘게 빚에 시달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갚은 빚이 30억 정도 돼요.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고 중간에 굉장히 절망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오더라고요, 그날이. 저는 그 소원이 알그지가 소원이었어요. 세상에 알그지가 정말 부럽더라고, 나는. 영인 사람. 왜냐면 나는 지하 매칭에 있었기 때문에 이 햇빛만 비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마 50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59인데 감옥에 굉장히 오래 있던 분이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는데 결국은 자살하는 씬이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모든 걸 다 정해주고 딱 가두어 놓는 거가 오히려 적응이 돼버려가지고 밖에 나와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게 적응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빚이 없어 라고 이제 마지막에 다 떨어나간 순간 안 믿어져요. 아직 감옥에 있는 느낌이 들고 그게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번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번 생에 이게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뭐 느낌은 계속 있어. 느낌은 이렇게 항상 눌려있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상 끝난 거죠. 항상 내가 잘하고 해왔던 그 어떤 배웠던 것들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잘 아는 거를 하려고 그러시지 완전히 새로운 거에 적응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자들이 해밍웨이한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씁니까?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간단합니다. 피를 흘리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것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피해 기록들을 제가 솔직하게 이제 제가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빚졌다 이런 얘기를 그냥 가감없이 하는 이유가 이게 피 흘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이제 그 영상회사를 지금 한 7년, 8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20, 30대잖아요. 다 제 조카나 아들, 딸 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우리 때하고 다른 젊은이들이니까. 그다음 이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생 자체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착각이 있는 순간 화가 나고 그 화를 어떻게 내가 이거에 적응해야 될까
라고 피 흘린 기록들, 그 피 흘리고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는 상처 입지 않기 위한 그런 기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공부를 새로운 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현대 문명 지금 바뀌어가는 거, 새로 나오는 거에 목숨 걸고 들러붙어서 따라잡아서 해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면 50대가 새로 벌리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작은 자영업이 됐던 혼자는 1인 사업이 됐던 뭐 5명이 했던 어쨌든 간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파충류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유류는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안 자라요. 마치 대학 가서 전공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는 것처럼 지식과 공부에 관해서는 포유류의 개념이었어요. 옛날에는. 일단 성체가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어. 지금의 세상은 파충류는 죽기 전까지 커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일 큰 악어는 나이가 제일 많은 악어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말, 공부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라 업글 패치를 죽는 날까지 붙이셔야 돼요. 업그레이드 패치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계속 패치를 붙여 나가는 게 당연하다. 왜? 나는 더 이상 포유류가 아니라 파충류니까 라고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부터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공부가 쉬워졌어요. 저 좀 직설적으로 말해도 돼요? 예. 그거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욕을 안 먹어야 돼. 나는 뭘 내놨을 때 사람들한테 칭송을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저 사람은 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그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친구 안 하면 돼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40, 50대 되신 분들이요, 마음에 맞는다고 그 우리 자기 세대 동업자들하고만 일을 하면 반드시 맥락을 못 잡아서, 트렌드 못 잡아서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권력이 다 20, 30대한테 있거든요. 20, 30대가 다 소비해요. 그러니까 거리도 20, 30대가 몰리면 그 거리는 확 살아요. 근데 아저씨들만 있으면 죽거든요, 그 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 기록들, 전투 현장의 피 흘린 기록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개선해야 했던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